다음 강연으로는 오늘 오전에 저희 그 작품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신 SF랩 최문규 대표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고요. 강연 제목은 공백, 4년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방금 전에 김 대표님께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이 이후에 제가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게 심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보여주셨던 이미지가 거의 1,800장에 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준비를 하면서 100장 가까이 슬라이드가 되는 거를 제 스스로가 이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있겠나 했는데 엄청난 소화력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회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인데요. 근데 이 학회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게 아까 전에 김 대표님께서 이 비밀 프로젝트라고 하셨더니 몇몇 프로젝트들이 제 근처에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첨부가 됐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안 계시는 틈에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건축사사무소 SF에서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공백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만 보여드릴 건데요. 좀 시간이 많으니까 좀 깊게 천천히 한번 여유롭게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제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고 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혹시 제가 제주도 출신이냐 아니면은 사무실이 제주도에 있냐 이런 말씀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제주도 자체를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주의 옛날 좋았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었던 제주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해서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난개발이 일어난 후에야 제가 봤었던 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주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이런 곳이었지라고 하는 그런 부채의식이 없는 상태의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그 제주의 상업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전제로 같이 보시면은 저하고 같이 같은 호흡으로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이미지들은 제가 근 5년 동안 제주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채집했었던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제주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이 5년 동안 이 프로젝트는 사실 프로젝트는 3년에 걸쳐서 있었던 프로젝트지만 이 5년 동안 제주를 만나고 그리고 제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들의 정서를 어떤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됐었던 게 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제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제주는 많이 변한 곳이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는 결코 이전하고 같을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축주의 요구 조건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굉장히 단순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런 요구 조건이기도 하죠. 그게 뭐였냐면은 정말 멋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많은 표현들이 있으셨지만 요약하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제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에 이거가 다였어요. 제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주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성산유출봉이 있는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공항이고 오늘 다녀오셨던 공백은 여기쯤에 위치합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매년 이제 발행을 하는 이제 그 리서치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 사실은 좀 복잡한 그런 그래픽이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로 맛집하고 명소들이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공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는 거는 사실은 그 나머지 4개의 프로젝트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서부터 굉장히 그 사이트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이트들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디에다 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지 이거가 땅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가 시작됐었던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제가 뭐 이 나머지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다 온고잉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들은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고도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이 하나의 그 콜라주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의 풍경하고를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보시는 슬라이드 그 제 발표에서는 영상이 꽤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굳이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학회에서 던지고 싶은 화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나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학회이기 때문에 화두가 있다라고 하면 딱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공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저 나름대로 갖게 된 질문이어서 이 첫 번째 화두는 왜 우리는 더 이상 영감을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화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어떤 감정들이고 어떤 그 사이트에서 받았었던 어떤 느낌들 또 거기서부터 뭔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꽃피우는 그런 발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에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저렇게 영상들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예, 완전히 다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제주도 여행을 얼마나 바꿔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건데요. 네, 좀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주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목적 지향성 동선을 갖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계획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제주도에서 어디 갈까라고 하는 질문은 이미 비행기 타기 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주도에서 상업공간을 계획을 할 때는 꼭 들려봐야 되는 여행지 리스트 안에 어떻게 하면 끼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와서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의 패턴하고는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게 오늘의 제주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설계 과정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픽이 굉장히 단순한 그래픽인데 이런 식으로 제주도를 일주를 하는 일주대로라고 하는, 물론 일주대로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주대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 동선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한 형태의 제주도 도로체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되는 게 최단 경로로 알려줍니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상권 형성이라던가 이런 것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잘 되는 집 옆에 있으면은 같이 잘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공백이 위치한 곳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마킹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주요 거점들입니다. 공항하고 함덕해수욕장 그리고 월정리 카페 거리 그다음에 비자림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제주도에서 부동의 1위인 요 성산일주봉이 이렇게 있죠. 이 저희가 이 사이트를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그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낸 거냐면은 요 공항에 내렸을 때 관광객들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본 겁니다. 동편일주냐, 서편일주냐. 거기에서 동편일주를 선택했을 경우에 성산일출봉을 그 중간 기점으로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덕을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경로상에 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좀 더 마이크로하게 이 지도를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조금 슬픈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월정리 카페 거리의 몰락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월정리 카페 거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였어요. 그리고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해안가 앞쪽으로는 평당 200만 원 호가를 하는 그런 지가를 가지고 있었던 일단 열기만 하면 웬만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해변이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그런 분석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컨텐츠가 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했을 때 월정리의 요 카페 거리를 찍지 않는 한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 일주대로라고 하는 요 메인 도로를 항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도로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풍광이 좋은 이 해안 도로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왜냐하면 굉장히 돌아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에서는 해안 도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월정리 요 카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동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큰 메인 도로에서 어쨌든 이렇게 꼬불꼬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고를 때는 이제 그런 관점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린 일주대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해안도로가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점 이렇게 보이는 교차로에 해당하는 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상업적으로도 유리할 거라고 하는 그 나름 치밀한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괜찮으십니까? 천천히 좀 가고 있는데요. 그점 프레젠테이션도 워낙 빨라가지고 좀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회 주제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제가 처음 사이트를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답사 가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처음 그리고 또 자주 갔을 때도 항상 그 동봉리는 그렇게 좋은 날씨를 저한테 주지는 않았어요. 비가 내린다던가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하고 바람이 같이 불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못 보셨지만 그 근처에 이제 팽나무가 하나가 큰 게 있어요. 되게 오래된 팽나무가 팽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해안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쩌면은 이 궂은 날씨가 디폴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프로젝트를 상상을 하면서 혹은 CG 작업을 하면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까는데 이 프로젝트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 프로젝트는 오히려 궂은 날씨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 궂은 날씨에도 멋있는 장소이어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에 이제 한몫했었던 것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옛날 리모델링 하기 전의 건물의 모습인데요. 그 폐허 그 자체이고요. 30년 동안 방치가 되면서
이거 건물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 돼버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질적이지도 않고 너무 무심하게 그 풍경 안에 이렇게 동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또 저도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거가.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어떤 페어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연약한 그런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런 멋과 맛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걸 감히 건드릴 수 있나 하는 그런 그 고민도 있었어요. 물론 건축주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그 조금 그 간단한 콜라주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렸었던 콜라주고, 이 콜라주로 그 건축주하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거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그 아름다운 곳 자체가 너무 잘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손님, 그러니까 관객일 수 있고요. 그 손님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 자체가 주인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찍은 영상인데요. 근데 철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철거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철거를 하고 어떤 거를 새롭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판단이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이게 냉동 창고였기 때문에 이런 기계 장치 같은 오브제들도 충분히 이건 나중에도 굉장히 쓸모 있게 쓰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냉동 창고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두께만 하는 그 냉동고 문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도 건드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는 딱 부셨습니다. 이렇게 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 이 공간, 이 지금 폐허같이 된 이 옛날 건물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가치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그걸 강조해주는 요 라멘 구조의 리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판단을 내렸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뚫고 갔습니다. 오늘 보셨던 그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둘이서 짜고 바로 그냥 부셔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도면은 지금 왼쪽은 공사 전이고 오른쪽은 공사 후의 그 도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공사 전에는 오른편에는 건물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쪽에는 건물이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그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에 건물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 리모델링 프로젝트 요 건물 2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에 대한 거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신축 프로젝트는 사실 탄생 비화가 이렇습니다. 원체는 저 신축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 2개의 옛날 건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뭔가 상업 시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면적은 한 동당 한 200평 정도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면적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이제 그 실제적인 그런 시설들을 다 배치를 하기에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폐허의 감각이라던가 그런 느낌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솔루션이 생긴 게, 그러면 건물을 짓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신축이 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철거 후에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닫혀 있었던 부분들을 열어서 조금 더 제주도의 풍광을 내부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건물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주도하고 만나는 그런 어떤 장소로서의 그 건축을
구현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장면이 제가 그 건설회사 그래도 우리 건축주 분들께 주구장창 노래를 불러가지고 철거를 저 위에 있는 저 하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냈었던 그 날입니다. 이 사진 찍기 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막혀 있었던 저 면을 뚫어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이었는데요. 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하늘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이 자료를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정말 설계 초기 당시에 보여드릴 그 건축주 분께 보여드렸었던 그 PT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확실하고 강력하게 정말 저희는 믿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멋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제 초기 계획안이었고요. 이게 가장 근접한 설계 막바지에 이제 PT했었던 그런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잡지에다가 CG를 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CG가 아닙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건물이요. 요 건물에 대한 거를 같이 보실 텐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철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들이 나눠져 있었고 요 방에 조그맣게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요 프로젝트에서는 건물 자체를 바꿨다기보다는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삽입돼서 끼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의 기존 건물의 모습이고요. 오늘 답사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나무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이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를 그때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흔히 있는 풍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약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가지고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 효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 작업은 어떤 조각을 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철거할 때는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킹도 해드리고 이 철거하시는 요 포크레인 기사분하고 영혼의 대화를 나누면서 사장님 좀 느낌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냉동 창고의 용도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단열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철거가 얼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강하는 차원에서 위쪽에 이제 구조물들을 만들었었던 당시의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보시겠지만서도 철거 작업은 한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루어졌어요. 장비들이 이제 또 섬세함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안에다가 이러한 박스를 갖다 집어넣는 상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방금 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멍 난 거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이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그래서 매년 저 지붕이 얼마나 날아갔는지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 건물에 대한 그 초기 아이디어 그 CG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그 플로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매직스러운 무언가를 구현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는 요 유리 박스 안에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아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무대 장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답사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조경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머물러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답사에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작품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천연 대리석이고요. 지금 총 4장의 북매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돌을 찾느냐고 제가 돌 찾아 산발리를 3개월 동안 한 끝에 우연스럽게 만나게 된 돌입니다. 네, 도면은 그냥 넘어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더 주고 싶은 두 번째 그 화두는 과연 건축은 대중문화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거를 써놨는데 이건 좀 제가 너무 선언적으로 한 것 같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연 건축은 대중문화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과연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라고 하는 그런 좀 학회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과연 건축은 대중문화인가?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그리고 테넷 같은. 인터스텔라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넷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통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대중적인 흥행을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약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대중문화는 더 이상 저급한 무언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중문화를 제가 정교하게 정의할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중문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라고 하는 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 그래서 건축이 소비되는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건축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간 기획을 하면서 이제 전략을 잡은 거가 지금 얘가 대중에게 정말 쉽게 소비될 수 있는데 그 쉽게 소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포토존은 아닐 수 있겠다. 좀 더 멋있고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쿨한 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상업 건축이기 때문에 그 상업 건축에서 건축가가 해야 될 일은 사업적 성공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서는 그런 거를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할 수도 있지 않나? 상업 건축이라고 하는 상업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멋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본 겁니다. 이 셀카에 대해서. 이 셀카라고 하는 거가 물론 뭐 우리가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굉장히 오래된 문화잖아요. 이제는 저는 이제 오래된 문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셀카라고 하는 게 나르시즘의 말로이기만 그렇게 한정지어서 설명할 부분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공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참고를 했었던 거는 이 미러 셀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배경하고의 관계. 저는 이거가 나와 제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고 굉장히 자발적인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간기획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좀 더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전략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반사와 투과, 중첩이라고 하는. 예, 오늘 답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 좀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도식화된 걸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반사 유리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는 유리가 많이 쓰였는데요. 이 유리에서 이 반사 유리를 많이 그 특성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반사 유리 일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걸 도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요 암하고 박하고의 조도 차에 의해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반사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유리 요신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지금 그 맑은 유리를 쓴 상태고 이쪽으로는 반사 유리를 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보이시는 여기에 있는 이 상들은 전부 다 이 분의 뒤편 등 뒤에 있는 상이 이렇게 맺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반사 유리를 스터디하면서 가졌었던 그 단순한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부하고 외부하고의 조도 차이에서 거울 효과가 나기도 하는 건데, 근데 그거가 내부하고 외부하고 조도가 비슷하거나 같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반사하고 투과가 동시에 일어나서 상이 중첩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중첩이 일어난 그런 상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이 사진만으로는 알아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유리 박스가 있고요. 그 유리 박스의 너머에 있는 나무가 이 나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렇게 조금 약간 흐린 상은 지금 유리 박스의 뒤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마치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산의 산백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그 대리석의 텍스처하고 붙어서. 그런데 이 산의 실루엣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반사 필름이 붙어 있는 맞은편에 있는 오브제가 투영이 된 상태고 이 주변이 같이 이렇게 담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난 다음에 스터디를 오지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공사 분들한테 이거 너무 재밌는 거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 베리에이션의 방식은 요 보시는 요 하늘색이 반사 필름이라고 봤을 때 요 유리고요. 그랬을 때 얘를 이쪽에 붙이냐, 양쪽에 붙이냐, 그리고 양쪽에 그 붙는 필름의 그런 레이어를 다르게 했을 경우에도 각각의 상이 다르게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스터디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뭔가 엄청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안팎의 조도 차이는 이 해가 지고 구름이 지고 하는 이 시간대에 따라서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희가 조명 시스템을 디밍이 되는 걸로 제안을 했고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디밍 시스템을 저희는 전자동화해서 그날의 조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제안을 드렸지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최첨단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서도
그 저희들이 기획했었던 의도 안에서는 이 조도 차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 조명까지도 동원을 해서 정교하게 그 씬들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셨던 거는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 전략을 동원을 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싶은 서사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화의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터디를 했는데, 이 기법을 동원해서 구현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스토리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상을 했었던 거는 약간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의도했었던 그런 어떤 동선을 따라서 구현된 것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인스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을 한번 같이 섞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우연치 않은 매복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유리의 그 반사성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 풍경 안에 갑자기 내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액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긴 다시는 안 올 듯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세 분은 이렇게 너무 해맑게 이렇게 웃고 계시는 뭔가 인지 부조화스러운 이 장면이 이 다름 아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배경과 내가 같이 남아지면서 투과와 반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리액션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좀 이런 장면을 의도를 했었고, 이런 장면들이 그 보여지는 거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멋있는 장면에 내가 들어갔을 때 더 멋있어지는,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여길 살렸다 하면서. 네. 이런 장면들도 그렇게 많이 잘 찾아내셨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한번 있었던, 여기가 그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가끔 공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밤에 했었던 공연 장면이고요.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지금 제가 받은 시간보다 더 짧게 한 거 맞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런 패널 토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질문들이 들건 아니면 뭐 의견들이 있으시고 하면은 저는 좀 더 그런 시간으로 제 PT 시간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는 걸 받아볼까요? 네, 지금 그러면 쉬고 그냥, 아니면은 지금 작가분께서 질문을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패널 때 이 시간을 합쳐서 좀 더 길게 할까요? 뭐 어떤 면도 저는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저는 패널 토론은 패널 분들만 질문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시면은 우리 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요. 그리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남는 시간